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산후조리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산후조리원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꿀팁.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산후조리원 선택하는 방법,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사, 시댁이나 친정 등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상 꼭 보세요. 일단 임신을 한 순간부터 선택장애가 올 거예요. 저같이 귀얇은 사람은 더 심할 거고요. 병원은 어디로 가지? 주치의는 누구로 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임신 초기에 빨리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된다고 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막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조리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나에게 딱 맞는 내 스타일 산후조리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리원 금액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조리원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조리원마다 다르지만 출산한 병원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연계된 조리원 이용 시 할인해주기도 하고요. 몇 명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몇 주 이전에 신청하거나 둘째인 경우 재이용 산모들에게 추가로 할인해주기도 해요. 그럼 산후조리원은 언제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인기 많은 곳은 임신 초기 때 예약하기도 해요.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 원하는 곳이 있다면 조금 빨리 예약해두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입실할 때 해당 조리원이 만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꼭 함께 여쭤보세요. 먼저 조리원 선택 시 가장 고려할 것들이 뭘까요? 금액은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단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에 맞는 조리원을 좀 추려보세요. 그리고 위치, 출산병원과 가까운 곳, 집 근처, 신랑 직장 근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좀 신랑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생각보다 신랑이 퇴근 후에 필요한 용품을 사오거나 집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용품을 챙겨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조리원 동기를 만들고 싶다면 집 근처 조리원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저는 조동이 없지만 친구들 보면 서로 의지도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또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생각보다 주차시설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액대와 위치를 정했다면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리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기 케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가 각 근무 시간별로 1명 이상 상주하는지, 그리고 간호사 1명당 신생아를 몇 명 케어하는지,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사실 간호사 1명당 신생아 케어 수가 적을수록 금액이 좀 비싸져요. 근데 예를 들어 아기들이 막 14명이 누워있는데 간호사 2명이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아기가 울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즉각 대처가 좀 힘들겠죠. 두 번째로 소아과 회진, 응급상황 대처, 편리성.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병원 내 조리원 가면 시설은 조금 별론데 소아과 회진이 매일 있고 내가 실밥을 볶거나 소독을 할 때, 그리고 산모나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나 처치가 쉽다는 장점과 한 건물 안에 있으니 이동이 편하겠죠. 반대로 병원과 좀 떨어진 조리원은 방도 더 좋고 더 싸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내가 병원을 이동해야 될 때는 항상 차로 좀 이동해야 되고, 중요한 건 소아과 회진. 조리원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아과 회진을 해요. 이 소아과 회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둘 건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 내에 있는 조리원이 아니라면 산모나 아기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럼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나의 성향.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개인 생활하는 조리원이 있고 단체 생활하는 조리원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식사 여부로 나뉠 것 같아요. 프라이빗한 조리원은 식사도 방 안에서 혼자, 간식도 혼자, 조리원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율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대화하기도 많이 어렵고, 수유실도 없다면 수유도 방 안에서 혼자, 마사지나 요가도 1대1로 하니 다른 엄마들이랑 말할 기회가 없어요. 단 특유의 친화력으로 조리원 동기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성격상 갑갑한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조리원 동기 꼭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라이빗한 조리원 가면 굉장히 생활하면서 답답해하고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이와 반대인 조리원은 밥도 뷔페식으로 식당에서 함께,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유실에서 수유도 함께 하고 친목도모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성격상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억지로 막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막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밥. 생각보다 밥이 맛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맛없다는 후기를 본 적은 드물겠지만 특히 밥이 잘 나오는 조리원이 있어요. 산후에 입맛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잘 챙겨 먹어야 하니 이왕이면 맛있는 게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조리원 밥이랑 간식 사진을 올리시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원 스타일. 모유수유를 꼭 원하신다면 모유수유 권장조리원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원장님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조리원에 따라 신생아실을 24시간 오픈해 놓는 곳도 있지만 어떤 조리원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커튼을 딱 치고 반중 수유도 안 부른대요. 그래서 난 모유수유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데 수유콜도 안 주고 밤수도 하지 말라고 하고 수유하려고 찾아가면 엄마 쉬세요, 쉬어야 회복돼요 하는 곳은 쉬기는 좋지만 모유수유 원하는 분들에겐 사실 도움이 잘 안 돼요. 반대로 나 너무 힘들고 좀 쉬고 싶고 수유도 조금 짧게 할 건데 계속 수유하라고 강요하고 콜하고 모자동칠하라고 하고 애기 보충도 잘 안 해주는 조리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유수유를 좀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수유할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유방관리사가 조리원 내에 상주되어 있어서 모유수유 상담, 필요시 자세 교정, 가슴 상태 점검, 원할 때 유방관리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가슴 상태에 따라 유방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주가 아니라 격일로 오전에만 오기도 하고 전신 마사지실에서 관리사분들이 매일 가슴 마사지 해준다곤 하지만 전문 유방관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심한 치밀 유방이나 전몸살이 너무 심하신 분들 등등 가슴 아픈 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하여 난 모유수유나 유방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 방 컨디션. 주로 방 안에 있다 보니 방 컨디션 무시할 수 없어요. 넓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금액이 비싸겠죠. 중요한 건 방이 넓지 않아도 창문은 꼭 있어야 돼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해가 들어와야 돼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도 막 심한데 해도 안 들어오고 사방이 탁 막힌 곳에 있으면 우울증도 더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 안에 개인 샤워실, 자욕기, 젖병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때 각 층마다 신생아실이 있는 곳이 있고 층을 이동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신생아실과 가까운 방은 하루 종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시끄러울 수가 있지만 수유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신생아실 같은 층, 최대한 가까운 방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수유하러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층을 계속 이동하거나 신생아실과 엄마 방거리가 너무 멀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생아실이 없는 층의 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일곱 번째, 조리원 내 서비스들. 아기 캠. 아기 배지넷에 개인 캠이 달려 있어서 24시간 볼 수 있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해요. 보통 나, 남편, 양쪽 어르신들을 등록해서 어디서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애기 보시면서 애기가 왜 우냐, 배고픈 거 아니냐, 애기 어디 갔냐, 뭐가 이상한 거 같다 등등 산모가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연락이 와서 회복이 안 된다고 제가 있던 조리원은 아예 시간을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지, 조리원 생활의 꽃이라는 마사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 복귀를 다 빼고 나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조리원 금액에 마사지 금액까지 추가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조리원은 조금 더 저렴한 데 가고 대신 마사지에 더 투자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산전 산후에 서비스 마사지가 있으니 받아보고 필요한 분들은 그때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유방관리, 가슴 마사지, 아프면 원장님이 봐줄 거예요 하는 곳도 있고 전신 마사지실에서 관리사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전문 유방관리사가 상주해 원할 때마다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 서비스 한두 번에 추가 관리 시 금액이 발생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산후 보약 제공, 유축기 깔때기, 산모 패드나 수유 패드, 건식 반신욕기, 골반 교정기, 마사지 기계 등이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8번째, 조리원 내 교육 프로그램. 일단 의료진 강의나 요가 프로그램 제외하고 대부분 정보 전달과 제품 홍보가 많아요. 예를 들어 모빌 만들기 하고 책 얘기, 베이비 마사지 설명하고 로션 얘기 이렇게요. 그리고 목욕 교육, 기저귀 갈기, 트름 시키기 등등 아기 인형 모양으로 강의해주면서 설명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애기로 직접 퇴원전에 1대1로 교육시켜주는 곳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이해도 더 빠르고 산모분들이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9번째, 면회 여부. 요즘은 감염 위험성 때문에 남편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남편도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리원에 따라 가족에 한하여 지정된 날짜나 시간에 면회가 가능한 곳도 있어요. 만약 지인이나 가족 면회가 자유로운 곳은 위생이나 소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되지만 면회가 너무 자유롭다면 산모가 수유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면회만 하다 보니 산모 몸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여 면회객 허용 범위나 면회 장소, 시간, 소독시설들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감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체크해보라고 했던 모든 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있어도 엄청 비싸겠죠? 하여 내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3곳 정도 추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물어볼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직접 둘러보시고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조리원 후기 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보통 후기 이벤트를 하다 보니 대부분 좋은 후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째 엄마들이 많은 재이용하는 곳이 좋고 진짜 친한 지인들이 추천하는 곳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리원에서 엄마가 조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소 후에 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오시는 게 집에서 편하겠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